닥터캣 주인공 설정하기 마지막 시간입니다. 마지막 부분은 로그라인의 노예. 그러니까 앞부분에서 로그라인을 증폭시킬 수 있는 주인공, 그리고 원초적인 욕구를 가진 주인공, 그리고 어떤 배우에 종속되지 않고 그 전형성을 따온 주인공이 설정되어야 된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고 나면 다시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은 로그라인이라는 부분이에요. 이야기에 완벽하게 들어맞는 주인공을 찾고 원초적인 목표를 정했다고 하면 다시 로그라인으로 돌아가래요. 그래서 지금껏 이야기를 완벽하게 만들기 위해서 고안한 것들을 로그라인에 이제 보탤 차례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그라인을 노예가 되어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로그라인은 이야기의 DNA이고 정확하게 단 하나의 정수라고 해요. 만일 로그라인이 좋다면 굉장히 성공적인 아이디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미 그 로그라인을 보면서 우리가 대략 80장 가량의 시나리오를 쓰는 동안 지침이 된다는 거죠. 굉장히 내가 그 시나리오를 써내려가는 동안 흐트러지지 않고 한쪽 방향으로 갈 수 있는 모든 것을 로그라인이 제공하게 될 거래요. 그래서 로그라인을 심혈을 기울여서 써야 된다고 계속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작가가. 그래서 로그라인은 작가인 당신과 영화를 볼 관객 양측을 위한 하나의 기준이 된대요. 그래서 진실된 아주 훌륭한 로그라인을 만들면 최선의 이야기를 쓸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쓰다가 로그라인이 바뀌는 경우도 있어요. 특히 주인공을 설정하고 가다 보면 이제 주인공이 막 움직이잖아요. 그럴 때 바뀔 수도 있다고 해요. 로그라인은 주인공의 이야기를 해주는 거기 때문에 그가 누구이며 누구를 상대로 싸우며 어떤 일을 겪을 거라는 것을 얘기를 해주기 때문에 만약에 주인공이 다르게 움직이기 시작하거나 다른 이야기가 되어간다면 로그라인을 바꿀 수도 있대요. 그죠? 그렇지만은 주인공만은 명확하게 해서 그 로그라인에 손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주인공이 누구이며 그의 원초적인 목표가 무엇인지 또 그것을 방해하는 악역을 설정해 감으로써 이야기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더 잘 발견할 수 있대요. 가장 커다란 갈등, 가장 명료한 주인공과 악역, 그리고 명확한 원초적 목표를 담은 그런 로그라인만이 성공할 수 있대요. 그래서 로그라인이 정해지면 로그라인 속에서 우리가 정한 주인공들을 집어넣고 그 주인공이 흐트러짐 없이 로그라인을 쭉 따라갈 수 있도록 하면 가장 좋은 거기 때문에 처음부터 마지막 장면에 이르기까지 그 로그라인을 확인하면서 그 주인공을 운영하라는 거예요. 그저 쓰다 보면 까먹고 주인공 마음대로 움직이잖아요. 그럼 로그라인 자체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가장 좋은 것은 명확한 로그라인을 적어놓고 재차 확인하는 과정을 통해서 로그라인을 벗어나지 않도록 그 캐릭터가 움직이게 해주는 거라고 이 책은 얘기합니다. 그렇게 해서 마지막 좋은 주인공 설정하기의 검토사항을 하면서 이제 이 책은 마무리하는데요. 그럼 이 주인공 설정하기 3장에 대해서 요약을 한번 해볼게요. 굉장히 중요하니까요. 이야기 주인공을 설정하는 것은 성공적인 영화 컨셉을 구상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두 번째로 중요한 단계래요. 여기서 성공적이라는 말은 좋은 영화, 훌륭한 영화라는 게 아니라 어떤 영화라면 우리는 잘 팔리는 영화, 그죠? 잘 팔리는 영화라는 뜻이래요. 어떤 영화든 캐스팅과 컨셉이 중요하고 무엇에 대한 영화인가, 그리고 누가 출연하는가가 관객이 영화를 선택하는 기준이 된다고 해요. 그렇다면 누가 출연하는가와 연결되는 것은 어떤 캐릭터가 주인공이냐와도 연결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최상의 주인공이란 것은 그 상황에서 가장 큰 갈등을 제공하는 인물이고
감정적인 여정을 가장 길게 끌고 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편 시나리오에서의 주인공과 장편의 주인공을 운영하는 방법이 굉장히 다르잖아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또 응원할 수 있는 그런 원초적 목표를 지녀야 되기 때문에 우리를 사로잡는 원초적 목표라고 여러 번 말하고 있는 생존, 배고픔, 섹스,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는 것, 그리고 죽음의 공포, 이런 것을 목표로 가지는 그런 캐릭터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이야기의 소재는 우리가 동일시할 수 있는 사람이면 좋은데, 그래서 같은 상황이라고 해도 생판 모르는 인물보다는 어머니와 딸, 아버지와 아들, 형제, 자매, 남편과 아내, 그런 것들을 해주면 그 안에서 원초적 반응이 나오면서 관객들은 그들에게 공감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 주인공에게 공감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발견을 로그라인에 적용을 하면서 반드시 주인공과 악역을 수식하는 말을 붙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확실하고 원초적인 목표나 배경을 정하는 것도 필수고, 이를 통해서 주인공이 구체화되면서 명료해진 로그라인을 바탕으로 해서 그 로그라인을 체크하면서 주인공의 행위를 선택하고 주인공이 어떤 상황에서 어떤 행동을 선택할 수 있도록 계속 확인하는 과정 속에서 주인공 설정하기는 완성된다는 겁니다. 어때요? 주인공 설정하기 너무 쉽죠? 사실 글을 쓰다 보면 그럴 때 있거든요. 괜히 그래서 자기 개인사적 문제 때문에 결국 이런 거야? 나는 그걸 쓰기가 너무 싫어. 그냥 심도 있게 자기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고 거기서 결정한 인물이면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욕심이 나기도 해요, 저도. 그렇지만 그런 것들은 쉽게 투자하시는 분들이나 다른 분들은 좋아하지 않더라고요. 굉장히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잘 팔리는 시나리오를 쓰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 욕심을 조금만 내려놓고 가장 쉬운 방법을 선택하시면 되는 것 같습니다. 뭐요? 원초적인 목표를 가진 주인공이 원초적인 반응을 보일 수 있는 관계 속에서, 그리고 그 관계를 포함한 새로운 상황 속에서 이야기를 이끌어 가도록 해주는 거예요. 욕심내지 마세요. 욕심 안 내도 그 욕심이 묻어나는 훌륭한 시나리오가 나올 거니까요. 욕심이 많아질수록 시나리오를 보는 사람들이 무게감을 느껴서 재미보다는 그 글을 해석하는데 너무나 힘들어지거든요. 우리는 조금 가벼워질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리 가벼워져도 우리는 날 수가 없어요. 날아다니는 시나리오가 나오지 않을 거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잘 팔리는 시나리오, 정말 성공하는 시나리오, 나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이 영화로 행복해질 수 있는, 나와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다 같이 성공하는 그런 시나리오 써서 우리 함께 사랑받는 작가가 되어요. 어때요? 주인공 설정하기 하실 수 있겠죠? 오늘 하루도 행복하게 즐겁게 즐기면서 작업하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여러분 고마워요. 사랑해요. 행복하세요. 안녕. 유용하셨다면 좋아요랑 구독하기 눌러주세요.